이 종목은 대체 왜 7개의 종목 꼽아놓고 있고요. 하나씩 열어볼까 하는데 먼저 코스닥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요 며칠 전문가들께서 코스닥 시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 지금 보고 계신데요. 신라제는 10% 넘어요, 상승폭이. HLB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CJ ENM도 3% 넘고 헬스케어도 3% 넘는 상승세. 물론 코스닥 시장 내 사실 하락 종목 수가 오늘도 월등히 많긴 한데요. 이런 제약, 바이오, 콘텐츠 쪽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뭐 쫓아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죠. 카페24를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5%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1호 기업이죠. 한동안 상장되고 한 5달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한 수개월째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온라인을 통해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외형적인 성장 당연히 담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들 지배적입니다. 15만 9,900원대 현재가 형성하고요. 이번에는 교육주로 가보겠습니다. 청담 러닝을 볼게요.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2주 신고가입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어서 또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영어 교육 사업을 진출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죠. 로열티를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25,8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을 한번 볼까요? 4%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 나올 때마다 이 관련주로 좀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무인 결제 시스템 하면 이 종목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인건비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무인화를 추구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음식점도 그렇고 주차장도요. 저희 방송국 있는 주차장만 하더라도 최근 무인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키오스크, 주차장 무인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에 눈여겨봐도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십자셀을 볼까요? 상가, 결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십자 셀도 그렇고 녹십자 랩셀도 그렇고 강세입니다. 이 회사의 이 면역 항암제 이뮨셀 LC가 미국 FDA로부터 최장암 희귀 의약품으로 또 지정을 받았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제지주들은 잘 나갑니다. 아시아제지가 5%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대림제지, 신대양제지 2에서 4% 상승.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전략 챙겨보고요. 엔터주도 살펴볼게요. 이 대형 엔터 3사가 52주 신고가 장중 기준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SM이나 JYP 엔터 모두 시총 1조 원 넘어선 지 오래고 YG도 뒤따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 콘텐츠주들도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터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대표님과 엔터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던가요? 네네. 그때도 좋다라고 말씀 주셨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SM 같은 경우에 좋다라고 기간이 좀 많이 지난 부분들도 있었고 SM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JYP는 얼마 안 됐었죠 이제. 네. 지금 바라볼 때 엔터주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는 거는 맞아요. 근데 현 주가 상황에서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급 상황으로 볼 때는 추가적인 이제 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고는 봐요. 왜냐면은 지금 YG 엔터나 JYP나 아니면 SM 수급 상황 보시면은 YG 빼고 JYP, SM은 외국인 기관이 그냥 거의 쓸어 담다시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여기서 조정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고점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저는 JYP는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는 조금 글쎄요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방탄소년단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3대 기획사가. 맞아요. 빅히트에서 방탄소년단이 글로벌적으로 K-팝을 너무 흥행을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뭐 블랙핑크라든지 아니면 트와이스라든지 그런 아티스트들도 유튜브의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로써 이제 홍보 효과나 아니면 유튜브 수익도 많이 창출이 됐어요. 제가 실제로 오늘 기준으로 그 유튜브의 그 SM타운이라든지 YG 엔터라든지 그 유튜브 구독자 수를 한번 살펴봤어요. 얼마나 될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엄청 많기는 해요. 그 SM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이 넘어가고요. 75만. 그다음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400만이 좀 넘어가고 JYP 엔터는 이제 거의 1,000만 명, 95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흔히 100만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 연수입이 거의 뭐 10억 이상 되잖아요. 근데 1,000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또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JYP 2분기까지 유튜브 광고 수익 보시면 19억 정도. 그다음에 SM이 28억 정도, YG가 30억인데 아까 YG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4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이 계정이 따로 있어요. 블랙핑크 계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빅뱅 계정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만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워낙 그 아티스트별로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따로 수익성 그리고 이 유튜브가 단순히 광고 수익뿐만 아니고 아티스트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에 보시면은 SN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은 페이스북도 아니고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유튜브예요. 유튜브기 때문에 이 사용 시간에 비례해서 유튜브가 워낙 많이 그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 효과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구독자 수만 보더라도 주가가 고스란히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럼 일단은 전체적인 전략 먼저 주세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YG 엔터, SM, 그다음에 그 JYP 엔터 모두 다 52주 신고가 오늘 썼어요. 근데 자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만약에 YG 엔터 기준으로 지금 한 38,000원까지 조정 나오면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한 10% 빠지는 내외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라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좀 화제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다 보니까요. 혹여나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저희 쪽에 좀 신호를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 지금은 됐다 엔터주라고 말씀 주실 때 저희가 또 관심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터주 그럼 뭐 전체 총평은 글쎄요? 이렇게 갈까요? 글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쪽을 볼까요? 제지주 보겠습니다. 또 진짜 좋죠. 뭐 연초부터 뭐 중국에서 우리는 폐지 수입 이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글로벌 이 폐지들 중국으로 들어가던 물량 어떡하냐 뭐 이러더니 제지주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것도 너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 이슈들이 이 제지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 중국 환경 규제예요. 그 작년에 한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이제 폐지 수입을 안 하겠다. 이제 재활용품을 수입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지 양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폐지들이 어떻게 돌았냐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돌았어요. 안에서 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폐지가 공급 과잉이 됐기 때문에 폐지의 원가는 하락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원가가 낮아졌는데 그냥 제지업체는 왜 수혜를 받느냐? 스프레드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정유업종이라든지 뭐 제지주라든지 마진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내가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마진을 남기느냐. 그러면은 원가에 비례해서 이게 마진이 남을 텐데 원가가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제지업종 뭐 대양제지라든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한솔제지, 무림 PMP, 영풍제지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자리에서도. 왜냐면은 중국 환경 규제가 만약에 뭐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지금 당장은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0년까지는 일단 환경 규제 강하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런 스탠스를 갖고 나갈 건데 그러면은 폐지 가격은 지금 수준에서 원가는 계속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마진 스프레드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솔제지나 뭐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충분히 수급 상황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외국인 수급도 한번 찝어드리자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 업체가 어디냐면 한솔재지요. 그다음에 2위가 무림 PMP, 그다음에 아세아제지가 3위, 신대양제지 4위. 제가 수급 상황 한번 다 살펴드릴게요. 지금 1개월간 그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은 일단 무림 PMP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135억 정도 사고 기관이 17억 정도 사줬어요. 그다음에 한솔제지도 한번 살펴드리면은 76억 샀어요. 그리고 아세아제지 3위도 보시면은 68억 정도 사고 그다음에 신대양제지도 123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탠스 기준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네. 좋아요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주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상승 룸을 쭉 열려 있다라고 내다보겠습니다. 의견 좋아요 찍고요.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한번 눈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녹십자 셀 보겠습니다. 주요 포털 증권 섹션 들어가면 인기 검색어로 이 종목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슈 있었습니다. 이뮨셀 LC 면역 항암제 이것이 미국 FDA로부터 최장암 이 희귀 의약품 지정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 뉴스 기사를 통해 지금도 이제 저희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대단한가 봐요, 대표님. 뭐 다른 암에도 이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뭐 간암, 그렇죠. 뭐 뇌, 네. 뭐 이쪽. 근데 여기 이제 췌장암까지. 네. 이러면 어마어마한 이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원래 췌장암이라는 거는 발견이 늦게 돼요. 네. 그거는 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늦게 발견돼가지고 이제 췌장암 때문에 사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췌장암에 대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 파이프라인 기술력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녹십자셀 일단 주가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8월 17일 날 한번 상한가 갔었고 네.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온 수준이기는 한데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정말 이 파이프라인은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이거는 지금 주가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될 수 있다. 지금 구간도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담스럽지만은 조정 시 매수했을 때 이거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은 지금 67,900원이 아니고 뭐 1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지난 2009년에서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게 이뮨센 LC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췌장암 환자한테 그 10회 투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평균 25% 치료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췌장암에서 25% 치료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수치가 한 자릿수가 아니고 두 자릿수 중에서도 4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사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물론 글로벌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 이뮨센 LC가 출시를 한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출시는 했지만은.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미국까지 진출 이 인프라까지 구축을 했을 때는 녹십자셀 이거 하나 가지고 조 단위는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좀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은. 근데 일단은 녹십자셀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이뮨센 LC는 면역 항암제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있는데 일단 1세대 항암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드라마에서 보시는 뭐 항암 치료 받다가 머리 다 빠져가지고 뭐 여주인공이 막 뭐 결혼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1세대 항암제고 2세대 항암제가 이제 표적 항암제, 뭐 간암 대상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췌장암 대상 아니면 대장 뭐 암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범위가 좀 좁아요. 부작용은 화학적인 부작용은 없는데 범위가 간암 타겟. 아니면 특정 세포만 타겟으로 하는 거죠. 그것만 하기 때문에 표적이 크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면역 항암제는 두루두루 표적이 많이 되고 부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3세대 항암제인데 여기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카티라는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정말 길게 장황하게 설명 주셨던 거 기억나는데 그 무슨 종목 얘기할 때 그게 녹십자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카티라는 게 원래 T세포라는 게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가 원래 암을 자동적으로 뭐 면역력을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질병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카티라는 거는 사실 그냥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카티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아웃만 해도 녹십자셀 주가는 상당히 좀 괜찮을 것이다. 근데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 무너질 때는 이것도 같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럴 근데 수밖에 없죠. 만약에 네. 저는 이거 비중을 많이 두라는 건 말씀은 아니고 만약에 네. 투자를 네.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정 시에 정말 좀 비중을 일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충분히 봐요. 괜찮다. 조정 시 매수? 총평은 어떻게 갈까요? 총평? 저는 지금 당장 글쎄요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네. 단계에서는 너무 많이 네. 뭐 상한가 지금 임박까지 그렇죠. 들어갔는데 지금 사자는 것은 네. 우리가 있고 어느 정도 조정 나왔을 때 충분히 관심권에 넣어둘 필요 있는 종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국전자금융 보겠습니다. 무인화를 향해 가는 요즘 시대인데요. 한국전자금융도 눈여겨봐야 될까요? 대표님 생각은요? 근데 2분기 실적을 제가 살펴봤을 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6.67%까지 상승하다가 조금 윗골이 달고 좀 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급등 이런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네.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일단 2분기 실적 매출액 809억, 영업이익이 77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게 성장이 몇 퍼센트 했느냐? 38% 성장하고 41% 성장한 수치예요. 근데 그 제가 사업 보고서를 하나 따왔는데 네네. 주요 이제 매출 현황이 거의 금융, 벤, 무인화, 자동기기 등에서 나와요. 저게 이제 한 1,000억 정도, 거의 한 7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을 봤을 때 이 무인기기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무인 자동차 그 주차장까지 그 지금 한국전자금융이 위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빌딩에서도 얼마 전에 네, 맞아요. 바꿨잖아요. 대대적인 공사했었어요. 그다음에 뭐 주요 뭐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무인 자동차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인 자동차에 대한 이 무인 기기도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최저임금에 대비해 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뭐냐? 그 RFID라고 우리 흔히 그 책방에 서점에 가시면은 서점 그냥 그 기기에 그냥 들고 나갔다가 네. 삑삑 울리잖아요. 네, 네. 거기 뒤편에 보시면 그 RFID라고 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신세계 IC나 그 수혜 종목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사실 무인기기 먼저 좀 선발주자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 내년까지 10% 또 인상이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대기업들도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인 자동화로 빨리 인건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위 업체 한국전자금융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을 쭉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내일도 괜찮을 것 같은 탑픽을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저는 오늘 기관 수급이 가장 강한 좀 한국전자금융을 이것으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좀 길게 가지고 갈 만한 종목으로 좋아요 의견 드렸던 이 종목이고요. 자, 마감 상황 체크하러 가야 될 텐데요. 안신일거 서둘러 만나러 가겠습니다. 상승하다 하락 전환한 코스피 쭉 밀려나면서 어느덧 2270선 혹은 2280선에서 등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01% 소폭 하락으로 다시 만회를 했는데요. 지금도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중엔 있지만 820선에서 등락을 전개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0.63% 상승한 825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띠고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편차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조정 속에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주도 1% 넘는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트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각각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좀 눈에 띄는데요. 신라진이 10.50%의 강세, 84,200원까지 회복하는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도 매우 좋습니다. 나노스 무려 9.77%의 강세 8,430원까지 올라선 모습.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은 아니지만 CJ-ENM까지 3.78%로 강세로 이 상승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HLB 나홀로 소외되면서 0.69%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9월 10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한 때 2290선 회복 기대감도 키웠습니다만 소폭의 약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0.02% 정말 소폭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2282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826선까지 올라왔거든요. 호가 부근보다 소폭 더 상승을 하면서 0.75% 오름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코스피가 이렇게 매도 우위, 하락 우위로 전환이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서 매도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6거래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3,672억 원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요. 다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떠받들었습니다. 개인 2,044억 원, 기관 1,306억 원의 순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연출이 됐었죠. 외국인 595억 원, 기관 비슷한 물량을 샀고요. 이틀째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으로 제약, 통신방송 서비스, 유통업을 중심으로 집중 매수했습니다. 개인만이 흐름이 엇갈리면서 1,10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기술주와 제약바이오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밤새 미국 증시는 기술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동조와 크게 못했고 제한적인 수급 속에 삼성전자 1%의 하락 수준, SK하이닉스는 1.96%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미국 허가 트룩시마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기대감 안아가면서 3.83% 강력한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수급이 몰리다 보니 급등하는 종목도 속출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3.34%의 급등세가 있었고 신라제는 거래량도 폭발하면서 외국계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11.15% 강세로 장을 마쳤네요. 자, 하지만 HLB 막판 들어서 상승장에 동참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낙폭이 커지면서 0.69% 조정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